안녕하세요. 강의업교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95페이지의 특별건축구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로 4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이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은 우리 주변에는 각종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개발 기술을 해외 각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는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을 삼성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건물을 건축하는데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유지 관리와 관련된 경험을 많이 축적하게 되면 그러한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개발 사업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제도로서 특별건축구역을 우리 건축부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주는 제도를 특별건축구역이라 하는데 이러한 장소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특별건축구역을 누가 지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대상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95페이지 찾았습니다. 먼저 기역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된 개념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지정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다음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지도의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두 가지는 각종 개발 사업이 필요로 하는 때 그러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95페이지에 1.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그래서 올림픽 등을 개최하는 장소라고 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라 불리는 세종시와 관련된 개발 사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혁신도시. 여기 혁신도시는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에 따른 지방 특정 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 공공주택지구. 여기 공공주택지구는 예전에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그와 관련된 개발 용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는 국가 전반적인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규제를 완화시키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기억해놓습니다. 최소한 행복도시와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이 세 곳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봐놓습니다. 그리고 납은 시도의사의 지정 사유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메우고 정리한다는 것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쪽은 복불복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하나 정도 설려줘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최소한 국토교통부 장관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몇몇 사안들을 살펴놓습니다. 공통된 사안과 차이점이 있는데 방금 보여줬던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이 세 곳에 대해서는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디귿 배제 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권자는 최근 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대상은 개발 사업을 필요로 하는 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개발 용도가 아니라 비개발 용도의 땅이라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96페이지의 디귿 배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2회에 걸쳐 시험 문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시험에 내기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96페이지에 박스 1번 보게 되면 개발 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 불리는 겁니다. 개발 제한. 개발이 제한되었다고 하면 비개발 용도이죠. 자연공원, 국립공원 등을 말합니다. 국립공원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경관을, 국립공원을 훼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접도구역,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접도구역이라는데, 이 접도구역은 도시 지역에서는 볼 수 없고 비도시 지역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는 도로가 존재한다고 하면 저 도로 경계로부터 얼마 정도 떨어진 곳에 접도구역이라 적혀있는 말뚝이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인데, 도시지역에는 차량의 과속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도시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차가 도로를 이탈할 수 있는데, 그 도로를 이탈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서 개발을 제한한 곳을 접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변으로부터 일정한 곳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저 접도구역에는 건축물 건축 등의 각종 개발 사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곳에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하면 운전자가 깜빡 졸다가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우리 집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옵니다. 이거 불안해서 살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접도구역은 비개발 용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4번 보전 산지. 보전, 비개발 용도이죠. 그리고 5. 군사기지. 만약 이 군사기지 주변에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간첩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곳은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가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리얼 지정 해제 찾으셨죠? 어떤 경우에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1번 보게 되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리고 2번 지정기관이 요청한 경우, 3과 4를 줄쳐놓고 보십니다. 특별 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 특별 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번 지정 요건에 위반하였으나 지정 불가능한 경우. 그러면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 요건에 위반하였으나 그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 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택관리 자격을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면 시험 100점 맞더라도 자격증 못 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요건 위반하면,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해제, 취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건축구역에 있어서는 특이하게 지정 불가능한 때만 해제 사유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 벨트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특별건축구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이제 배제 사유 해소된 것이죠. 이후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지가 상승 우려가 발생합니다. 만약 개발 제한 구역일 때 토지 거래 가격이 3인데 해제된다고 하면 뭔가 개발 사업을 할 것이라 소문나서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되게 된다면 또다시 가격이 상승할 우려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종전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도로, 학교, 공공시설 설치할 용지를 확보하고 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 토지를 수용하는 금액 기준이 구를 기준하게 됩니다. 많은 비용 부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저 개발 제한 구역인 상태에서 특별 건축 구역을